네, 다행히도 오늘까지 시장은 2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일본 증시 보면은 어제 급등, 여기 오늘 추가적인 상승하면서 급락 이전의 지수까지 모두 다 만회를 한 상황이거든요. 왜 우리 증시는 오후장이 약했을까?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내일을 전망해 드리겠습니다.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네. 오늘 시장의 성적표를 주면요. 개장했을 때보다는 종가가 높았어요. 네네. 그런데 장중 고점보다는 낮아졌습니다. 네. 5점 만점으로 몇 점의 성적표를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3.9. 3.9? 네. 저는 3점 생각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높으시네요. 네. 그래서 오늘 기술적으로 네. 코스피가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고점이 한 2,594. 그래서 한 2,600은 이제 뭐 터치는 못했지만 네. 좀 기술적으로 좀 올라올 수 있는 부분까지 그래도 좀 올라왔었던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좀 생각보다 그래도 뭐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뭐 바이오 또 이제 강한 섹터 오늘 신고가난 종목군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은 매수는 역시 죽지 않았구나. 또 기술적으로 올라올 수 있을 만큼은 좀 확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4점 이상은 좀 주기는 좀 그럴 것 같고. 근데 네. 중요한 거는 뭐 지수보다는 많은 분들이 결국에는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종목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해 보면은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아서 3.9. 아쉽지만 나쁘진 않았다. 네. 괜찮았다. 그래서 3.9점의 시장 점수를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그 전에 우리 이상엽 이사의 성적표도 보고 올게요. 10개 종목 중에서 7개 종목의 주가 전망을 맞춰주셨습니다. 투자 의견 적중률 70%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은 100% 만들어 볼게요. 네. 네. 인기 검색 상위 실적 발표 장중에 급등락 보였던 종목들 10가지를 모아봤습니다. 종목으로 바꿔보도록 하죠. 오늘도 또 카더라가 나온 삼성전자입니다. 이쯤 되면 누가 명확하게 말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래도 3% 상승으로 마감을 한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죠. 그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 이하가 계속 양치기 소년처럼 나오고 있는데 특히 외신이 더 난리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통과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할까 좀 걱정되기도 하고 또 오히려 반대로 지금 이 HBM 시장의 경쟁이 심화된다라는 걸 걱정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이 소식이 나올 때 오히려 SK하이닉스 주가가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러한 이 이슈를 어떻게 우리는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 아침에 8시 이후에 네. 로이터에서 나오고 나서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크게 믿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도 기냐 아니냐 얘기가 나오지 않겠나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좀 빨리 나왔다. 네. 네,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워낙 이게 뭐 국내뿐만이 아니고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해외에서도 좀 기대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말 뚜껑을 열어봐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해볼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뭐 반도체 쪽에 뭐 투자하는 거는 정말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도 좀 삼성전자가 우리 아직은 아니야라고 하지만 하이닉스처럼 오늘 한 3%대 네. 상승을 지킨 건 그래도 이건 뭐지? 그래서 이제 장 끝나고 외국인의 좀 수급이나 뭐 기관의 수급을 좀 확인해 보고 싶은 욕구가 생긴 거, 그거는 긍정적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좀 이렇게 눈앞에 정말 흐름만 놓고 보면은 좀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또 HBM 쪽으로의 수요가 워낙 또 앞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면 사실 디램인 거죠. 그러면 공급 쪽은 뭐 타이트할 거고 쇼티지 날 수밖에 없고 또 가격 인상 기대감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좀 이렇게 중기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뭐 전반적인 좀 이제 미국 시장이나 국내 시장의 흐름도 봐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그래도 좀 중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8월 달에 좀 생각해 볼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이 이제 중국 쪽에 반도체 쪽 제재할 수 있다고 해서 중국의 또 빅테크 업체들이 막 삼성전자의 뭐 제품을 좀 사재기 하고 있다라는 것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슈가. 네. 네. 그래서 그 얘기가 정말 뭐 좀 확정된 건 아닌데 정말 그 얘기가 좀 불거질 때는 삼성전자가 좀 속도 조절, 주춤할 수 있는 것은 감안하고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중국이 사재기해서 많이 사가면 좋은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럼 안 네네. 사가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뭐 굳이 이제 반도체 빅2를 이제 비교한다고 하면은 네. 만약에 그럴 경우에 현실화 된다고 하면은 하이닉스보다는 좀 삼성전자가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좀 더 받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좀 그래 삼성 거 좀 사놔야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일장일단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말 그게 현실화된다고 하면은 좀 우려감이 커진다고 하면은 그때는 좀 속도 조절 나올 수 있겠다.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경기 침체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라는 이야기가 많아지고 있고, 그 경기 둔화 침체 때문에 하락한 게 아니라 엔화 때문에 시장이 하락한 건데, 지금 금리 인상할 생각 없다고 BOJ 측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네. 어느 정도 우리가 우려했던 것들이 한꺼풀씩 벗겨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삼성전자 추가적으로 반등 나와줄 수 있을지, 저는 뭐 10만 전자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최근에 급락이 나오기 이전인 8만 전자 위로는 네. 회복이 가능한지 고스톱 의견 주시죠. 네, 그 말씀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워낙 삼성전자만의 문제는 아니고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워낙 가파르게 하락했기 때문에 진검승부는 언제부터냐면 하락하는 5일선을 회복한 다음부터가 진검승부가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아직 5일선 회복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락하고 있는 5일선이 좀 또 우상향으로 돌아서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좀 시간은 좀 필요하겠다. 그러나 그 의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지만 시간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 보시죠. HD 현대일렉트릭 오늘 8% 가까운 상승 보여줬습니다. 그 경기 둔화 시그널에 좀 우려했던 수출주인데, 전력은 지금 경기가 둔화되든 말든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크잖아요. 네. 그리고 전력난도 여전하고요. 하지만 또 AI 거품론 불거지면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 기로에 놓여있는 HD 현대일렉트릭 수출 믿고 갈만합니까? 아니면 이 역시도 과열해서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입니까? 고스톱 의견 주시죠. 그 의견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좀 이렇게 의미 있는 조정도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뭐 실적을 놓고 보면은 좀 성장률도 굉장히 높고 내년에는 매출 이제 4조 원 돌파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라서 정말 좀 그래 시장이 주춤하더라도 볼만한 섹터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손에 꼽으면 정말 수익률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섹터는. 근데 전력기기 쪽은 계속해서 좀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해외 매출 비중이 좀 어디까지 상승하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22년에 뭐 50%대, 작년에 60%대, 이번에 2분기 해외 매출 비중이 한 73%까지 올라갔는데 뭐 여기서 뭐 매출 비중이 이렇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워낙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크게 높이지 않더라도 네. 정말 매출이 커지고 한 70%대만 유지하더라도 좀 시장이 조금이라도 안정만 찾아도 그래 역시 전력기기는 안전한 곳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큰 성장을 바라기보다는 지금의 이 성장이 꾸준해지기만 한다 하더라도 주가 상승 여력이라던가 믿고 볼 만한 HD 현대일렉트릭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전력주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 보시죠. 엑세스바이오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는데, 저는 의외로 최근에 진단키트주들이 생각보다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이전에도 다시 코로나19 재유행 이야기 있었던 적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때 하루 이틀 반짝 상승하고 그쳤던 진단키트였는데, 이번엔 거의 한 5거래 연속 일주일 가까이 맞아요.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주식할 때 그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올림픽과 관련돼서 연결시키는 그런 투자 심리가 또 주식시장에 좀 일부 영향을 주고 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올림픽 갔다가 이제 거기서 또 최근에 보니까 그 변이 검출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올림픽 갔다가 이제 그 올림픽 구경했다 그 분들이 이제 자국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뭐 빠르게 좀 전파될 수 있는 요인인 것 같고요. 뭐 입원 환자 수도 증가하고 진단키트도 뭐 자가 진단키트도 수요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가격까지 또 상승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여름인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침 뭐 9시 전후로 해서 전철 한번 탔지만 한 1, 2주 전보다 마스크 쓴 분들도 많은 걸 확인했고, 네. 근데 날씨가 더우니까 그래 뭐 코로나 뭐 더운데 어떻게 써? 그러니까 이게 전파될 수 있는 환경이 좀 빠르게 조성됐다라는 부분에서 좀 시장도 주춤할 수 있을 때 뭐 테마식으로 매수가 좀 쏠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이슈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갈 것 같습니까? 네, 그 의견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엑세스바이오
현재 구간 물론 뭐 장이 마치긴 했지만 네네네. 바로 매도보다는 조금 더 상승 네. 여력이 있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실제로 지금 제약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근데 조금 전에 나온 소식인데 노보노디스크의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부진했더라고요. 그리고 매출액 전망에 있어서도 약간 하향 조정하는 모습. 그래서 그 세부 사항들을 보니까 노보노디스크의 실적이 일라일릴리와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네. 타격을 받은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네.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비만 치료제주 갖고 있는데 이 노보노디스크의 실적 미스를 그냥 경쟁 심화에 따른 미스니까 우리랑은 무관한 거야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노보노디스크 실적 안 좋아? 그럼 국내 기업들에게도 타격 혹은 관심이 줄어들면 어떡하지라는 악재로 받아들여야 될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짧게 짧게. 일시적 영향을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거 경쟁이 치열한 부분은 오히려 호재긴 하죠. 허술하기보다는 이미 이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는 그래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할 수 있어. 이거는 기본적으로 좀 깔고 가야 되는 시기였거든요. 왜냐하면은 앞으로 암젠도 지금 경쟁에 뛰어듭니다. 앞으로. 네. 그러면은 지금도 그래 경쟁이 앞으로 보다 치열해질 거야. 그러면은 그 부분이 실적에까지 연결됐다고 하면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부분은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 근데 이쪽이 좀 테마식으로 또 움직였기 때문에 좀 일시적인 영향 받고 또 뭐 조정 마치고 또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고 또 3분기에 또 국내에 또 위급이 출시됩니다. 네. 그러면은 하반기에도 역시나 계속 이슈는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예상을 좀 하회한 노보노디스크로 인해서 다소 아쉬웠고요. 또 여기에 매출 전망치는 상향 조정했지만 이익단에서의 하방 압력이 예상된다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일시적인 영향만 미칠 것이다. 오히려 하반기 뭐 위고비 이야기도 나온다면 다시 또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은 커질 것이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엑세스바이오 구와 함께 노보노디스크 실적 간단하게 다뤄봤고요. 다음 수상한 종목 보시죠. 카카오뱅크입니다. 이 와중에 카카오뱅크 실적이 좋았어요. 네, 잘 나왔습니다. 눈높이가 낮아진가 컨센서스가 낮아져서 잘 나온 거예요? 진짜 돈을 잘 벌어들인 거예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물론 뭐 신저가 기록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정말 많기도 했지만 카카오뱅크에 관심 가지셨던 분들이 정말 얼마나 과연 많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많이 소외됐었습니다. 근데 실적이 꽤 좋았습니다. 물론 1분기에도 순이익이 1,000억을 돌파했었어요. 근데 2분기에도 역시나 순이익이 1,202억 찍었고, 그러면 분기, 반기별로 실적 최대고. 근데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특히나 올해 주주환원 정책 관련 기대감이 주식시장에서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회사에서도 4분기에 뭐 주주환원 관련된 또 그 포함해서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발표하겠다, 공시화하겠다. 그러면 실적 잘 나왔고 하반기에 또 기대감도 회사에서 말해줬기 때문에 뭔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고 물론 이제 주가가 최근에 하락한 이후에는 뭐 최대 주주 김범수 씨의 이제 좀 우려감도 있긴 했는데 요 부분과 관련돼서도 뭐 대주주 적격성, 뭐 신규 진출 제한되는 부분이 좀 국한되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부분은 또 뭐 협의해서 좀 풀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한 바닥은 찍은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고 정말 의미 있는 바닥을 찍었다고 하면은 수급이 좀 시가총액도 뭐 작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 의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카카오뱅크 관심권 바뀌었는데 실적으로 다시 관심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 의견으로 조금 더 가져가 볼게요. 지금 4가지 종목 모두 다 보고요. 마지막 수상한 종목 후보 보시죠. LNF 7% 넘는 급락입니다. 실적이 너무나 좋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지난번에 뭐 LG엔솔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실적이 부진해도 바닥이야 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매수가 들어오기도 했거든요. 근데 LNF는 왜 바닥 시그널로 받아들이지 않고 투자자분들이 더 발을 뺀 걸까요? 오늘 2차 전지 종목군들 또 대표적인 종목군들이 또 함께 빠졌어요.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정말 2차 전지 회사는 좋은데 아직 캐즘이 개선되고 본격적으로 좀 회복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진짜 회사가 좋아서 희망으로 돌리시다가 그래도 중요한 부분에서는 좀 비중을 줄이면서도 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LNF는 아실 거예요. 차트 보시면은 여기 한 14만 원 선은 강하게 지켜질 필요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깨졌냐면은 하반기 들어서 오래된 게 아니에요. 한 달 전에 깨졌거든요. 그래서 14만 원 정말 중요했는데 거기가 이탈되고 나서는
거의 뭐 반등도 없이 하락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향후에도 좀 이렇게 뭐 상승해야 되겠지만 14만 원 정말 중요한 가격이 이탈됐기 때문에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하반기에 좀 여전히 불확실한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판매량도 내년 상반기 좋을 것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에서 네. 좀 안타깝지만 스톱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내 구간이 필요하다. 아직도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해서 스톱입니다. 안타깝네요. 이 중에 10개 종목의 고스톱 의견은 어떨지 보시죠. 시장 안에서 아모레퍼시픽, LNF 실적이 부진한 기업들 스톱이고요. YC 스톱 드렸습니다. 베스트 종목 선정해 주시죠. 네, 엑세스바이오. 진단키트죠. 네, 비록 상한가인데 네. 좀 분위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시장이 분위기를 좀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엑세스바이오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물론 다른 뭐 관련된 기업들도 그렇지만 실적이 어마어마 좋아했죠. 매출이 뭐 한 500억도 안 되는 기업이 매출이 1조를 찍었었을 정도로 굉장히 드라마틱한 실적도 나왔었는데 지금 분위기 보면은 뭐 재유행하고 있고요. 뭐 수요, 아까 뭐 가격 인상 그런 것도 말씀을 드렸고 7월 말 같은 경우에는 7월 말 한 주간 판매량이 지난주 대비해서 한 43.8% 크게 증가할 정도로 뭔가 수치로도 확인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뭐 지속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건데 정부에서요 또 65세 이상의 고연령층을 대상으로 10월부터는 또 이제 접종 시작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렇다고 하면 물론 뭐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또 한다고 하면은 계속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그렇다고 하면은 관심은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보고 싶고요. 그래서 뭐 내일 뭐 시가가 10,000원 이상에서 뛴다고 하면은 네. 부담이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뭐 트레이딩 관점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네. 내일 만약에 시가가 살 수 있는 가격대라면은 네. 단기적으로 접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손절가는 잡을까요? 네, 손절가가 워낙 좀 예상하기 힘들지만 네. 손절가 8,600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엑세스바이오 베스트 종목 선정했고요. 이상엽 이사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수도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또 다른 상승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